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혹은 나라에서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뉴스 보면 지금 미국 나라 붕괴 직전이라고요? 지금 다우지수 못 봤어요? 다우지수 신고가 갱신하려 그래 지금. 미국이 지금 제일 벌고 있어. 미국이 제일 잘 나가. 전 세계가 불황인데 미국만 호황이야. 여러분들 지금 미장하시는 분들 지금 난리 났지. 돈 미친 듯이 벌고 있지. 나스닥 역대급으로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여전히 위협이다, 여전히 막 문제가 있고 세계가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오를 리가 없지.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오늘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요 얘기 여러분들 시즌이죠. 중국발 황사 오늘 심각했죠. 여러분들 나 자전거 타면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황사 심각합니다. 최악이에요. 중국발 황사 그거는 언제 해결될까 도대체? 이거 몇십 년을 괴롭히는 거야. 발원지는 중국의 고비 사막 내몽골.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상황이고요.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21일이죠. 그죠? 현 시간 4월 21일 밤 10시입니다. 미국이랑 이란 모두 22일 아침 이슬라마바드 도착해서 2차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들 기사 보셨죠? 내일 2차 회담 어떻게 될까요? 주식 시장만 보면 합의 나올 것 같다고요? 주식 시장을 보면 이제 시장은 이렇게 판단해요. 이란 더 이상 카드 없다.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들 이렇게 판단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이란이 이제 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미국은 중점을 이란만에 두고 있지 않아요. 미국은 이미 중국 처리하러 넘어갔어. 자, 21일 AP통신은 파키스탄 관리 2명을 인용해 미국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칼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등 양측 수석 협상단이 수요일 이른 아침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이라는 확인을 중재단이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시장이 판단하기에는 더 이상 이란이 꺼낼 수 있는 변수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주가가 너무 폭등하고 있고 유가는 떨어지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자,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국면의 핵심은 전면 휴전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해협은 명목상 열려도 실제 선박이 다니느냐, 그리고 미국이 이란 선박 차단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이란 항만 출입 선박 봉쇄와 호르무즈 기뢰 제거 작전에 들어갔고, 이란은 해협을 다시 열었다고 하면서도 필요하면 재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또 봉쇄를 했다가 또 공격을 하고 있고, 지지고 볶고 지 혼자 다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분명 지금 이란 안에서는 그 정치계와 혁명 수비대 사이에서는 분명히 지금 마찰이 심합니다. 마찰이 있어요. 서로 지금 안 맞고 있어. 그리고 현장에서는 군사 충돌 위험이 오히려 지금 더 커진 상태예요. 자, 며칠 전 이란은 상선 통항을 다시 허용한다고 했지만 곧바로 미국의 선박 차단과 경고 사격, 그리고 이란의 재보복 경고가 이어지면서 실제 통항은 다시 거의 마비 수준으로 흔들렸습니다. 로이터는 한때 12시간 동안 3척만 움직였다고 전했고, 이는 평소 하루 약 130척 수준과 비교하면 극단적인 급감입니다. 즉 서류상 항로가 열려 있어도 선주, 보험사, 정유사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닫힌 것이나 비슷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그렇게 폭등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계속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상태가 미국의 증시는 지금 최고가 갱신 중이고, 중동의 리스크 때문에 중동에 몰려 있었던 오일머니라든지 부자들이 많은 돈들이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증시와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하는 세계의 움직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증시가 폭등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었잖아. 지금 미국 증시만 폭등하고 있고, 맞잖아요. 돈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중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기사 안 나오잖아요. 자, 이 와중에 중국은 이 며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급해요. 시진핑은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항행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즉각적 휴전과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 외교 이슈가 아니라 중국 경제와 에너지 안보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지금 이란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해협만큼 열어야 한다는 쪽으로 훨씬 노골적으로 지금 압박을 넣고 있어요. 더 이상 이란 뒤에서 이란 편을 들면서 이란한테 야 미국과 싸워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 지금 나도 죽을 지경이니까 야 해협 오픈해 니들. 이란은 이제 지금 고립이야. 큰 가능성으로 이제 이란도 합의를 하지 않을까. 뭐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들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 판단이 아마 여러분들이 또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그리고 4월 19일 날에 큰 사건이 한 게 있었죠. 미국의 이란 국적 화물선 나포. 그 사건 다들 보셨습니까?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봉쇄를 뚫고 반다르 아바스 쪽으로 향하던 선박을 공격 장악했다고 밝혔고 이란은 즉각 이를 무장 해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내로남불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야 지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서 다른 배들 지나갈 때 지들이 공격하면 이거는 정당한 거야. 지나가면서 통행료 내래. 미국도 이제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란 항구에서 나오는 배 납포했어. 장악을 했어. 그러니까 이란에서 와씨 니들 이거 해적 행위라고. 니들 이거 지금 뭐 한 짓이야? 이게 해적이야 뭐야? 지들은 병신 새끼들 아우 진짜 진짜 꼴비기 싫어 죽겠어 진짜. 그러면서 뭐 미국한테 뭐 돌이킬 수 없는 뭐 상처를 줄 거다 이랬나? 뭐 피해를 줄 거다? 아유 말은 참 아유 진짜 니들이 무슨 수로. 근데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점점 이제 유가 시장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막 유가가 폭등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가도 이란이 아무리 지랄해봤자 유가가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뭐 처음 같았으면 지금 뭐 이란이 막 이런저런 지랄을 할 때마다 오르고 올랐으면 지금 뭐 한 150달러는 가 있어야지. 근데 지금 100달러 이하에서 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4월 20일 로이터에 따르면 12시간 동안 호르무즈를 실제로 움직인 선박은 3척뿐이었다. 평소 하루에 약 130척 수준과 비교하면 거의 마비 상태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가 나왔는데도 유가가 폭등을 안 해. 이런 기사 나오면 야 이제 호르무즈 해협 거기 이제 못 쓰겠다 끝났네. 야 유가 폭등해야 되는데 유가가 폭등을 안 해요. 적응이 된 걸까 아니면 시장은 이미 다른 거를 읽고 있는 걸까 뭘까요? 그리고 이런 신호도 있었어요. 지금 뭐 봉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같은 날에 한국의 HD 현대오일뱅크로 향하는 유조선 한 척이 실제로 호르무즈를 빠져나왔다라는 로이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봉쇄라기보다는 지들도 지금 그걸 봉쇄할 능력이 없어. 뭘로 봉쇄할 건데. 지금 해협의 상황은 딱 이거야. 뭐 이란에서 뭐 봉쇄한다 하지만 뭐 미국 쪽에서는 이란 항구만 통과 안 하면 다 나오게 해준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정확히 정의를 하자면 이거예요. 통과는 가능하지만 극도로 위험하고 불규칙한 상태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약간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약간 뭔가 목숨을 건다 약간 베팅을 한다 그런 배들은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배도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그쪽으로 나올 때 아주 막 불 끄고 운행하면서 레이더 추적기 이거를 꺼버렸대. 그러니까 그 배가 추적이 안 되니까 그걸 통과를 한 거래요. 얼마나 허술해. 근데 거기서 이제 정박하고 있는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은 통과 안 하겠지. 저렇게 해도 통과할 수 있네? 하지만 난 안 하지. 왜? 뭐 굳이 내가 목숨을 걸 필요가 뭐가 있어. 내 목숨이 더 귀하지. 이딴 오일이 뭐가 중요해. 나랑 기름값이 뛰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생명이 더 중요한데. 나는 그냥 여기서 대기할래. 개꿀. 월급도 그대로 나오지. 뭐 생명수당 나오지. 너무 좋다. 이런 상황이야. 물론 이거 빡치는데 야 가자 막 이러고 나오는 그런 성원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그러니까 위험한 건 맞아. 위험한 건 맞는데 뭐 완전 봉쇄돼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같은 날 20일에는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진핑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하며 호르무즈의 정상 통항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중국 외교부도 미국의 이란 선박 강제 차단에 우려를 표시하며 추가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제 언론에서도 지금 평가를 하는 게 중국은 지금 단순히 이제 원래는 중국이 계속 뒤에서 논평만 했잖아. 뭐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건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이러고 그냥 말만 하고 있었잖아. 이제는 논평하는 나라에서 해협
정상화 압박의 주요 플레이어로 더 분명히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국이 더 힘들어요 지금. 왜 그런지 이따가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제 방송 항상 여러분들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끝까지 봤을 때 이런 맥락이구나 바로 알잖아. 오늘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중국 똥줄 타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똥줄만 타겠어요? 이 줄 저 줄 다 타고 있어요. 왠지는 분석 자료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20일에 유럽연합도 움직였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호르무즈 항행 방해 책임자까지 제재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고, 즉 이 문제는 이제 미국이랑 이란 양자 충동을 넘어서 중국,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까지 다 휘말린 국제 해상 안보 문제로 커졌어요. 그리고 모든 전 세계는 마음이 똑같죠. 그 누구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라라고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요. 정상화 시켜야 된다라고 다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마저도, 유럽 연합과 아시아는 당연하고, 미국은 옛날부터 그랬고, 이제 이란은 점점 고립됩니다. 이란의 지 혼자의 그 깡패 짓거리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뒤에서 중국도 못 밀어줘. 자, 그리고 4월 21일 오늘 기준으로는 군사 충돌 자체보다는 지금 이제 전 세계는 경제 충격 관리가 더 우선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새 총재 신년송은 이란 전쟁과 중동 공급 충격 때문에 물가와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초점이 중동에서 전쟁이 나는가를 넘어서 유가 상승, 성장 둔화,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 며칠 드디어 장을 봤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홈플러스도 갔다 오고, 뭐 이마트, 그 다음에 뭐 그 트레이더스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 어디냐 코스트코도 갔다 오고, 많이 갔다 왔죠, 그죠?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생필품도 사고, 먹거리도 사고, 이제 냉장고도 좀 채우고. 제가 해외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자주 사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말도 안 되게 오른 것들이 일단 블루베리 굉장히 올랐어요. 블루베리가 원래 제가 먹을 때는 10,000원에 요만한 네모난 통에 들어가 있는 게 4팩이었어. 10,000원에 4팩. 웬걸? 지금 비싼 데는 한 팩에 네모난 거 한 팩에 7,000원. 싼 데가 5,000원. 2배 넘게 올랐어. 미쳤어. 나 블루베리를 굉장히 챙겨 먹거든요. 건강에 좋고 몸에 좋으니까 전 챙겨 먹어. 그리고 사과 가격. 전 보통 사과를 코스트코에서 많이 사 먹거든요. 사과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시장을 가봤는데 야채 가격들 와 미친. 여러분들, 저는 또 지금 봄 되면 또 좋아하는 음식 중에 야채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두릅이에요. 두릅 왜 이렇게 비싸냐? 여러분들, 두릅 이런 거 그렇게 비싼 야채가 아니에요. 특히 뭐 여러분들 까놓고 강릉 가면 내 아는 동생들 그 집에 가면 앞마당에 두릅 나무에서 그냥 따서 먹으면 돼. 공짜야. 그리고 시장에서 산다고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어. 안 비싸. 근데 올해 두릅 가격 난 무슨 고기보다 비싸. 두릅 이 돈으로 두릅 먹을 바에는 그냥 고기를 사 먹겠어. 말도 안 돼.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자잘구리한 것들이 올랐어. 근데 여러분들, 물가가 오른 것뿐만 아니라 한국 돈은 값어치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물가는 오르고 한국 돈 값어치는 떨어지고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 지금 한국 진짜 상태 쉣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안 그래?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들 거지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내 재산이 하루에 몇 %씩 계속 깎이는 거야. 야, 그래도 좋댄다 씨. 아우 씨. 이제 내렸다고요? 1,500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렸다고?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뭔 개소리야 씨. 원래 얼마였는데? 그러니까 여기 적응을 해버린다니까 사람들이. 원래 1,300원대야 새끼야. 여러분들 적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산 누군가에 의해서 20% 날라갔어요. 자, 여러분들, 한국 물가를 정리한 리포트가 있어가지고 한 개 가져왔는데, 한국 물가 지금 뭐가 오르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거는요,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자, 일단 지금 한국에서 체감되는 물가 상승은 크게, 자, 일단 기름값, 그 다음에 축산물, 그 다음에 일부 곡물과 수산물, 그 다음에 외식비. 여러분들, 이거 외식비, 여러분들,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우리한테 제일 크게 와닿는 가격은 외식비예요. 물론 집에서 밥 해먹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걸 맨날 해먹을 수 없어. 사 먹는 게 솔직히 더 많아. 왜냐? 바쁘니까. 밥하기 귀찮으니까. 그럼 외식을 자주 하게 되는데, 외식비 여러분들 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항공 유류 할증료.
요런 쪽들은 이미 지금 먼저 올라간 상태예요. 이제 뒤따라 올라갈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아유, 잘 돌아가고 있어.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받던 월급으로 예를 들어서 밥을 한 100끼를 사 먹을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90끼밖에 못 사 먹어. 즐겁습니까? 아유, 왜 이렇게 욕이 나오냐. 아유, 베트남 왕복이 85만 원이라고? 여러분들, 저 작년 초에 저 푸꾸옥 갔다 왔잖아요. 푸꾸옥이라고 하면 베트남보다 더 밑에 있는 그 섬이야. 거기 저 왕복으로 20만 원 주고 갔다 왔어요. 호치민도 저가 항공으로 가면 30만 원이면 왔다 갔다 해. 이제 85 줘야 된다고? 아유, 참. 자, 먼저 기름값이 가장 직접적으로 올랐죠. 기름값은 올랐어요. 올랐잖아. 지금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자, 통계청 2026년 3월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고, 9.9는 뭐야? 그냥 10% 상승한 거지. 그 중에 여러분들 경유는 17% 올랐고요. 휘발유는 8% 올랐고, 등유는 10.5% 올랐습니다.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갈라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67%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진짜 여러분들 뻥 안 치고요. 지금 제 주위에서 정부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내 주위에. 지지했던 사람마저 지금 막 그래. 근데 그 지지율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식 오르니까 다들 엄청 좋아한다고요? 지금 주식장 잘 오르고 또 전쟁 때문에 떨어졌다가 또 오르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통계 봤어요? 수익 내고 있는 사람들이 10%예요.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10%고, 그 다음에 수익률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냐? 주식을 아예 안 한 사람이 수익률이 상위 20%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예 안 했던 사람이 수익률 상위 20%라니까? 그 뜻은 즉 주식을 한 사람들 중에 80%는 지금 마이너스야. 누가 좋아하니? 아니 진짜 어디서 이상한 거 보면서 막 세뇌 당하지 말라니까. 요즘 장에 마이너스가 있나요? 마이너스 있더라고. 있어. 자, 일단 기름이 그 정도로 올랐고, 정부가 최고 가격제로 일부 눌렀는데도 이 정도야. 미친 듯이 오른 거죠. 그런데 4월 이후에는 국제유가 반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올라요, 여러분. 더 올라요. 아직 이제 이게 스타트야. 이제 시작. 첫 발자국 내민 거예요. 뭐가? 물가 오르는 거. 자, 그 다음에 마트 장바구니에서 요즘 물가가 올랐구나라고 체감이 큰 것들, 방금 내가 얘기한 그런 거 떠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통계에서 물가가 오른 것들 뭐가 있냐? 고기, 달걀 같은 축산물, 3월 기준 축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2%가 상승을 했고요. 개별 품목으로는 뉴스에서는 국산 소고기가 6.8% 올랐고, 달걀이 7.8%, 돼지고기가 6.3% 상승이 거론되었습니다. 자, 또 뭐가 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들 고기 안 먹어요? 계란 안 먹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올랐냐? 쌀과 일부 곡물도 오름세가 보입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쌀이 15.6%, 현미 11.9%, 보리쌀 16.2% 상승이 언급이 되었고, 정부도 쌀 가격 부담이 커지자 정부 양곡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또 수입 원가 측면에서는 밀 7.2%, 옥수수 8.1% 등 주요 곡물 수입 가격이 올라서 빵, 면, 과자, 사료비를 거쳐 뒤늦게 더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오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자, 또 뭐가 올랐느냐 한번 보자. 수산물도 일부 품목은 올랐어요. 최근 기사에 조기 19.6% 올랐고요. 고등어 7.2% 상승이 언급됐고, 정부가 고등어에 대해 할당 관세 물량 확대까지 내놓은 걸 보면 실제 부담 품목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죠. 통계청 발표에서도 신선 어계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체감상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식비예요. 여러분들, 외식비 안 느껴집니까? 외식비 미쳤어요. 진짜 이제 5천짜리 백반이 없어요. 10,000원 이하로 한 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한 끼 식사를 10,000원 이상으로 적응을 해놨어? 여러분들, 냉면 가격, 와, 여러분들 이제 또 여름이잖아. 냉면 가격 여러분들 15,000원이야.
15,000원 이하의 냉면 요즘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냉면 물론 맛집은 17,000원까지도 있어. 17,000, 18,000 이렇게 올라가. 자, 생활 체감상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가 외식비. 3월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안팎 상승했고, 서울 기준으로는 자, 칼국수 평균 가격 이거 봤어요? 칼국수의 평균 가격이 이제 10,000원을 넘었습니다. 원래는 10,000원 이하였거든요. 칼국수 평균 가격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가격으로 따지자면 이제 냉면 12,538원, 비빔밥 11,615원, 삼계탕 18,154원, 김밥 3,800원 수준이었습니다. 즉 마트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밖에서 한 끼 먹는 비용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밥, 와, 여러분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의 노멀은 김밥은 1,000원이에요. 얼마 안 됐다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때 한창 야외 방송할 때 명동에서 방송하고 홍대에서 방송할 때 배고프면 길거리에서 김밥 파는 거 한 개 사 먹고 시작했어. 그 1,000원이었어. 얼마 안 됐다니까? 근데 지금 김밥 뭐 평균 한 줄에 3,800원. 여러분들, 김밥으로 따지면 김밥 2배 올랐죠. 1,500원. 그러니까 방금 여기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1,500원도 그러려니 했어. 나도야. 그래, 1,500원에 뭐 청양고추 추가하고 뭐 참치 마요네즈 추가하면 1,500원 되지. 아, 좀 더 두껍게? 그래, 2,000원까지는 되지. 거기 2,000원까지도 그러려니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3,800원. 김밥값 2배 올랐습니다. 2배.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님들 월급 2배 올랐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정상으로 보여요? 야, 동남아도 아니래. 야, 동남아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래놓고 10만원 준다고? 아, 그거 뭐 그 전쟁 지원금? 야, 진짜 누가 들으면 우리가 전쟁한 줄 알겠어. 야, 전쟁 지원금 나왔습니까? 나도 60 받고 싶은데 나도 힘들다고. 아, 임대료 오르고 있죠. 아, 료마님 맞아. 아, 임대료 전세 폭등 중이죠. 근데 집값을 만약에 눌렀으면 또 내가 얘기 안 해. 아, 뭐 임대료 뭐 이런 거 올랐지만 집값을 눌렀어. 원래 공약한 대로 집값 잡겠다 그랬잖아. 만약에 집값을 진짜 눌렀잖아. 그렇다면 또 그래도 집값을 눌렀네. 야, 인정라고 하려 그랬는데 집값도 올랐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보유세 올리고 뭐 이런 세 올리고 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집값 떨어지겠지. 야, 부자들 이제 못 버틸 거야. 다주택자들 이제 던질 거야. 여러분들, 걔네들은 그딴 푼동 신경 안 써요. 서울에서 다주택자라고 함은 자산이 최소 몇십억이야. 그 보유세 살짝 올린다고 해가지고 걔네들 그거 보유세 내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내 말이,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주택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도 이제 사회에 딱 들어와서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언젠가는 내 자가를 사야지 하고 딱 집값을 봤어. 에라이 꿈 접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됐는데 뭐 맨날 무슨 뭐 출산 장려 하느니 뭐느니 야, 집이라도 한 개 제대로 사게끔 해주고 뭐 출산이라고 나발이고 얘기해라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요즘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진짜 자, 여러분들, 이게 경기 불황은 도미노로 이어져요. 요즘 또 무슨 이슈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요.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요즘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이후로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 술을 안 먹으면서 그러면서 식당에서 막 3차, 4차 막 새벽까지 세워라 내워라 먹던 그런 시절이 이제 더 이상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 이제. 다들 12시 전에 끝나고 대중교통 끊기기 전에 적당히 먹고 집에 가고, 심지어 요즘 애들은 회식 참여까지도 안 해. 그 회식비 월급으로 주세요 이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들 죽어나는 거야. 그래도 옛날에는 자영업자들이 안주를 좀 싸게 팔고 뭐 이윤이 좀 적게 남는다고 해도 술을 많이 이렇게 팔아가지고 술값으로도 좀 남기고 이런 저렇게 버텼거든. 지금 술도 안 팔리고 뭐 사람 다 일찍 집에 가버리고 뭐 외식도 안 하고 이러는데 자영업자들 못 버팁니다. 공실 점점 많아져요. 저는 회식을 좋아하던 그 꼰대 세대와 회식을 싫어하는 그 요즘 신세대, 그 중간 세대거든. 저는 지금도 딱 그래. 지금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지금 직장 생활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야. 위에 꼰대들은 여전히 회식파야. 뭐 살짝만 좋은 일 있으면, 살짝만 우울하면, 할 거 없으면 그냥 야, 오늘 저녁에 회식홀? 이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 내 세대, 이제 중간 세대들은
위에 눈치 보면서 회식 좋죠 막 이러면서 밑에 애들 야 안 가냐? 야 웬만하면 가자 예 다들 간답니다. 뭐 어떤 애 뭐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지? 끼인 세대가 약간 80년대생들, 그게 약간 중간에 낑긴 세대들이야. 80년대생들. 난 그렇게 생각해. 80부터 한 89까지 딱 지금 중간 중력이잖아. 일 한창 해야 되고 위로는 잘 보여야 되지, 밑에 관리 잘 해야 되지, 막 이제 승진해야 돼. 딱 그 세대야 우리가 지금. 80년대생. 요즘 제 친구들 이미 승진한 애들도 있고 승진을 위해서 요즘 미친듯이 막 달리고 있고 야근하고 막 난리 아니더라고. 요즘 뭐 안 하던 막 발표를 하고 있대. 근데 그 발표가 무슨 PPT만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거 못해. 연습을 해야 된대. 진짜 막 이렇게 PPT 띄우면서 앞에 아무도 없지만 내가 직접 발표하는 그런 연습도 하면서 그걸 해야 된대. 승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언어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어떤 사람 또 골프 배우고 있고. 야 바빠. 진짜 너무 바빠. 진짜 여러분들 우리 80년대생들 화이팅입니다. 맞아. 지금 회사 들어가 보면 80년대생들이 딱 중력이야. 그 위로는 이미 약간 이제 꼰대들,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질만 하면서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야 내가 이거 할 짬밥이냐?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고, 밑에는 G세대들. 저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6시에 더 이상 저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저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생들이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만둔다고요? 그만두고 만다고? 야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있어.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있어. 야 머리는 탈모에다가 백발에다가 주름에다가 줄담배에다가 커피에다가 당뇨 달고 살면서 출퇴근해요. 가족 지키려고. 그게 요즘 80년대생이야. 진짜 여러분들 이 중간 세대들한테 잘해야 돼. 80년대생들이 회사에서 나와서 사업도 엄청 한다고요? 사업 엄청 가는 그 사업체들 중에 통계가 있잖아. 5년 이상 지속되는 게 창업한 회사 1000개 중에 1개라고. 그게 현실이야. 자, 그리고 요즘 또 제가 장을 보러 다녔다 그랬잖아요.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맞죠? 그런 진짜 대량 상품 판매하는, 특히 코스트코. 여러분들 코스트코 미친 호황이에요. 창고형 마트, 대량 구매 마트, 진짜 지금 제일 호황이야. 이마트 트레이더스 비싸다고요? 낱개로 파는 마트가 훨씬 비싸지. 대량으로 판 데는 그래도 좀 세일이 돼 있지. 거기는 보면 진짜 호황이야. 진짜. 제가 여러분들 코스트코 제가 양평점을 다녀요. 목동에 있는 거. 원래는 전 주말에 절대 안 가요. 주말에 가면 거기 지옥이야. 헬이에요. 주차장 들어간 데만 막 1시간 걸려. 줄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전 평일에 가요. 평일에 아침이나 뭐 저녁이나 이때 그냥 편안한 시간에 가거든. 평일에 가면 줄 안 쓰고 바로바로 들어갔어. 쾌적해.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요즘 평일에도 주차장 줄 서서 들어갑니다. 미쳤어. 코스트코 주가가 8년간 1000% 상승을 했다고요? 나 요즘 코스트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을 시작하게 된다면 나는 코스트코부터 살 거다, 이 생각을 해요. 코스트코는 그 회원카드 만들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 갈 때마다 회원카드 만드는 그 라인은 항상 막 한 50명 줄 서 있어. 그리고 요즘 그런 창고형 마트에 파티도 있는 거 알죠? 그 코스트코 모임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몇 시에 코스트코에 장 보러 갈 사람 4명 뽑습니다. 그 4명 바로 차. 소모임 이런 데 가면. 그리고 4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코스트코를 가. 그리고 살 거를 다 사고 4등분을 하고 돈을 4명 뿜빠이 해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코스트코의 그 물량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분을 해.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등심을 먹고 싶어. 소고기 등심 이만해요. 진짜 겁나 많아. 그거 혼자 다 먹으려면 뭐 매일 먹어도 한 10일은 걸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4명이서 이걸 사가지고 소분을 해. 그런 창고형 마트 모임들이 요즘 핫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요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올랐어요? 자, 여러분들 여행이나 출장 쪽에서는 항공 유류 할증료가 눈에 띄게 띄었죠. 4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전달 대비 최대 3배 이상 올랐다고 전했고, 대한항공도 2026년 4월 유류 할증료 공지를 내놨습니다. 비행기 값이 갑자기 비싸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발리 가서도 여차 얘기했던 건데 요번에 뉴스에서 정식으로 얘기할게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점점 해외여행 가기 힘들어집니다. 해외여행, 해외 나가는 거,
이제 출장, 회사 돈으로 출장 가는 게 아닌 이상 자기 돈으로 이제 여행을 간다, 해외로. 그건 이제 점점 힘들어져요. 일반인들이 이제 꿈도 못 꿔요. 옛날에는 그래도 알바 해가지고 해외를 갈 수 있었어. 알바 해가지고 뭐 몇 달 모아가지고 뭐 해외 한번 가서 즐기고 가능했잖아. 지금 안 될걸?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들걸요. 왜냐하면 자, 일단 비행기표 자체가 올랐죠, 그죠? 그 다음에 해외 물가도 올라요. 우리가 알던 동남아가, 여러분들 요즘 동남아 가보신 분들은 내 말 하는 거 공감할 거야. 우리가 알던 그 싸고 자유롭던 동남아가 그 동남아가 아니야. 이제 가격이 거의 한국이랑 눈높이가 점점 맞춰지고 있어요. 왜? 물가는 올라. 동남아도 물가는 올라요.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한국의 돈값은 떨어져요. 해외 물가는 오르고 한국 돈값은 떨어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조금만 더 벌어가지고 조금만 더 따라가면 괜찮아.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환율로 한국 돈값 헐값 빼고 이렇게 된 버린 양쪽으로 늘어나요. 뭐 지금 쿠알라룸푸르 사는 사람들, 태국 사는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는 사람들 다 똑같이 목소리 내고 있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한국에 사는 게 낫지 않나. 여러분들 왜 동남아로 여행을 갑니까? 왜 동남아로 장기 거주하러 가요? 한국에서 쓰는 생활비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면서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노후 보내러 동남아 많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요즘 돌아오고 있어요. 야, 이럴 거면 그냥 한국에서 살지, 내가 동남아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외로운데 불편하고.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해외 가서 아무리 뭐 물가가 싸고 살기 좋다 해도 한국만큼 편하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지금 동남아는 더 이상 동남아 애호가들이 알던 그 동남아가 아니에요. 가격이 한국이랑 눈높이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맞아. 한국이 지금 가성비 여행지야. 항공 환율이 박살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으로는 여행을 많이 와요. 이건 좋은 건가? 좋다고 해야 되나? 외국인들 유입은 늘었어. 어라? 야, 한국 비싸다며. 생각보다 싼데?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오고 있어요. 중국인들 많이 오죠.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러 왔다 하면 한국 사장님, 한국의 따라오반, 한국 회장님 오셨어, 뭐 이러면서 한국 사장님 이렇게 모셨거든. 지금 한국에서 왔다 하면 야 한국 애들 돈 없어, 거지 새끼들이야. 야, 말 걸지 마. 진짜 그래. 어디 요즘 중국에서도 이런 산업 박람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옛날 같았을 때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했어도 한국 사업가들 거기 가가지고 명함 딱 내밀면 아이고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 사람이시구나, 한국 사장님이시구나,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금 한국 명함 내밀잖아요. 예?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야, 한국 애들 이제 돈 없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요즘 어디야? 중동 부자들, 오일 부자들. 오일 부자들이 중국 가면 그 대우 받아요. 이제 오일 부자, 오일 사장님 오셨어요? 이쪽으로. 한국인 개무시한다고요? 물론 한 분야의 예를 들은 거야.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한국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더 이상 한국인은 한국 사장님 이런 이미지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한국인이 어딜 가나 다 무시당한다, 이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짜증나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어, 한국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큰 품목들이 보도가 됐어요. 말했잖아요. 물가 오르는 거 이제 시작이라고. 자, 한국은행 수입 물가 자료와 최근 보도를 보면, 자, 원유 88.5%, 경유 120.5%, 나프타 46.1%, 요소 17%, 식물성 유박 9.9% 등 수입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가공식품, 외식비, 포장식품, 빵, 면류, 축산물 이런 분야에서, 이런 카테고리에서 시차를 두고 추가 압력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물가가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요. 모든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1차 파동이고 아직 2차 파동이 안 왔어요. 지금 물가 오른 거 1차로 살짝 이렇게 오른 거야. 2차는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제일 위험한 품목 중에 가장 위험한 거는 가공식품. 아직은 폭발적으로는 오르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월 한국의 수입 물가는 전년 대비 18.4%가 상승했어요. 그중 원유는 88.5% 급등했죠. 이런 원가 압력은 보통 시차를 두고 라면, 빵, 과자, 식용유, 냉동식품, 음료, 과자 이런 것들, 과자 얘기했고, 이 같은 가공식품으로 번집니다. 그 다음은 뭐야?
빵, 면류, 사료 등 연동 품목들. 연합뉴스와 관련 보도들은 한국이 사료 곡물과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로 비용 상승이 더 번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지금 돼지고기 달걀이 오른 게 끝이 아니라 이후에는 치킨, 제과, 제빵, 분식, 면류 쪽이 더 부담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오른다? 그럼 외식비는 당연히 오르겠죠. 식재료들이 다 올랐는데 외식비는 당연히 더 오르겠죠.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기름값, 수입 원가, 사료비, 물류비가 더 반영되면 식당 메뉴 가격은 한 차례 더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도 최근 경제 점검에서 중동 갈등이 소비자 심리와 생활 물가를 더 압박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한국 상황이고, 자, 이제 중국 얘기하죠. 여러분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이란 이 충돌에서 중국은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습니다. 중국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키스탄 얘기 오늘 나올 겁니다.